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작년에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을 이유로 소속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당과 보조를 맞추느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논란도 이 두 가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작년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수리해달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탄핵 이유를 들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그때 그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그 녹취록을 한 자도 빠짐없이 한치도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표를 내는 건 좀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그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로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면 그리고 게다가 민주당 경우는 이제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름이 있으니까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리보는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상황 여러분들 녹취록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녹취 파일 들려드리겠고요. 주요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 박정환 대변인, 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논의하던 거론하던 한창 그때 당시 작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녹취록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을 눈치 보느라 소속 법관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더군다나 대법원장 본인도 여당에서 추진하는 판사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글쎄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참담하고 좀 울컥하기도 해서 웬 아침부터 심파냐 시청자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그래도 한때나마 공직에 좀 있었는데 아직도 태극기를 보고 아직도 어딘선가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와요. 이런 나라에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디 한정관만도 못한 저런 생각을 그리고 어디 정치권에 눈치 보면서 이력서 내밀어 놓고 혹여 나 불러주지 않나 눈치 보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굉장히 참담하고요. 이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법원장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거취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사이에 있는 사실을 녹취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고 각 정부 부처마다 상관과 부하가 서로 믿지 못해갖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 검찰 내에서 총장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하 직원이 서로 징계하니 많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저는 정말 오늘 아침 너무너무 참담해서 그렇게 더 말씀을 못 드릴 지경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져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갔는지 정치권에서 저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인지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이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에 저희 취재기자가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를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하셨던데
해명하실 의향이 없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 출근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여러분께 속보로 취재 기자의 전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일단은 뭐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또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공직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짓말 문제부터 좀 하나 짚어보죠. 찬찬히. 대법원장이에요. 일개 판사가 아니라 재판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려내야 하는 게 뭐 변호사도 있고 검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판사의 가장 주된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녹취록이 등장하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면 대법원장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장 이야기가 맞고요.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뭐 저도 알겠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죠. 특히나 대법원장을 누가 존경하냐면 판사들이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가장 엘리트들이 이제 판사들인데 판사들 중에서도 판사들 중에 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이 대법원장이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참 사실 저부터도 아까 박정화 대변인께서 뭐 참담하다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비슷한 생각이면서도 한 가지 그나마 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녹취록 꼼꼼히 보니까 일단은 탄핵과 관련해서 실체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탄핵돼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했고 두 번째는 1심에서 무죄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신 탄핵될 사유가 거의 없는 거야. 이렇게 안심을 갖다 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두 번째는 탄핵의 실익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신 임기 끝나면 탄핵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저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다. 대법원장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유구무원 할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사표 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표가 법원 행정처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장 비서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임부장 사표 수리하시는 것이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네네. 대표 변호사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했었던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여당이 추진하는 임 판사에 대한 판사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건 뭡니까? 그 이유도 내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결국은 여당,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제가 법원 조직법을 찾아봤어요. 법원 조직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판사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은 판단의 결과가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법원 조직법 47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심신상의 장애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판사한테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한테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부장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아주 중대한 수술을 갖다가 받고 그러니까 또 몸이 망가져 있지만 마음도 피폐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경우는 몰라도 난 진짜 더 이상 판사 못하겠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 큰 수술 받았다며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좀 쉬지 요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이따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형법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구두로 급하게 먼저 전해드렸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금 전 출근길 상황도 준비가 됐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저희 취재기자를 포함한 많은 취재기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다라고 입장을 했는데 녹취록이 공개됐다. 왜 거짓말을 하셨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와 달리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상황 직접 지켜보시죠. 임성근 판사 탄핵안 부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으세요? 여당 기준을 맞춰갖고 탄핵 얘기하신 게 상권 분리에 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혹은 이 녹취록은 조작됐다라는 등의 최소한의 해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공개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균형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고 두 분의 패널의 의견을 오늘 여당의 또 박수현 홍보수통위원장께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질문이 삼권 분립을 해쳤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인데 당시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혹시 김 대법원장 혼자 이렇게 소위 여당의 눈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모종의 압박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두 가지를 정확히 분리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사이의 대화가 뭐 거짓 논란. 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 사건이 본질입니까? 이 사건의 1%도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건 뭐 거짓말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될 문제고요. 이걸 가지고 임 판사의 탄핵이 흐려지거나 물타기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탄핵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은 검찰보다는 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재판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법부도 이 사법농단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큰 충격을 국민이 받으신 사건이에요. 직권남용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판결문에는 이것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6군데나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일반 법률로는 위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헌 처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회의 헌법소추 발의와 의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1심에서 무죄라고 해서 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조율했느냐? 이 탄핵 소추의 권한은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국회의 구성원인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았다면 국회의 눈치를 본 것이지 왜 여당의 눈치를 봅니까? 국회의 권한은 탄핵 소추의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문에 헌법을 위반했다고 써있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국회가 직무유기죠. 그 왜 집권 여당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고 우리 박정하 대변인이나 저나 같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사표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사표 내면 바로 수리됩니까? 안 되죠. 임기 내에 무슨 비리에 연루가 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2달, 3달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들어갈 때 검증하듯이. 그래서 임기 내에 비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사표 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장판사 사표 낸다고 바로 사표 수리해 줍니까? 더구나 위헌했다는 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바로 사표 수리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위가 있는데 그 사표를 수리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끼는 후배 판사로서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래 괜찮아 달래고 싶은 이런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저 사표를 수리했을 때 그래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의 권한과 기회를 빼앗았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감당해야 될 그 신뢰의 추락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한 거 잘못되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임 부장판사 하나를 후배 검사를 보호하지 못해서 아프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드리면 여당과 조율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조율할 이유가 없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거짓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 앞에 했으니까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정확히 했으면 사과하십시오. 잘못한 거죠. 그러나 대법원장의 저 거짓말이 왜 이것이 국회가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 이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당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여당 혹은 국회의 눈치를 봤다? 자, 그렇다면 국회의 눈치를 봤다 하더라도 삼권이 분명히 독립돼 있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대법원장일 텐데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자, 사과를 하고 넘어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그 거짓말을 1%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이었다면 뭐 그냥 그 거짓말을 해명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왜 탄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탄핵이란 말을 하면서 사표 수리를 안 했느냐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건강 때문에 뭐 사표 수리 뭐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분명히 국회의 권한입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죠. 얼마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게 탄핵의 끝이 아니라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사실 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의견이죠. 어제 정성호 의원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지만 과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는 게 이제 1심 재판부의 재판 판결문이 있지만 과연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논란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스스로 먼저 나도 사실상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사유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 탄핵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 법관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탄핵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탄핵이 잘못하면 법관의 독립성을 또다시 해치는 법관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 문제에서 대법원장은 분명히 법관들 대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도 이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있다거나 또는 굉장히 중대하다거나 보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스스로가 가장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대법원장의 가치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인데 그걸 스스로가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거짓말이 단순히 거짓말의 논란이 아니라 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정하려고 했다.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의 본질이 되는 거죠. 1%가 아니라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의 견해도 들려드렸습니다.